자, 333페이지 구분지상권 배우거든요. 예, 자, 개념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지하나 지상 이렇게 공간에 상하로 구분한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인데 우리 대표 선수가 이런 거죠. 우리 이 갑이 가지고 있는 게 토지에 지하철들이 많이 다니죠, 그죠? 그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 9호선을 놓기 위해서 지하 100m부터 이제 50m까지 사용하고요. 통신공사가 이제 통신시설을 매설하기 위해서 지하 50m부터 30m까지 쓰고요. 하늘 SK가 이렇게 010 뭐 광고탑을 선전하기 위해서 쓸 수 있죠. 지금 광고탑들 많죠, 그죠? 이거 지금 다 무슨 지상권을 쓰고 있다는 거죠? 구분지상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SK는 이렇게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타인 토지에 일정한 이렇게 상하 공간 범위를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구분지상권인데, 그런데 일반 지상권과 차이점이 세 가지인데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에서 하나가 지금 제외되죠. 일반 지상권은 수목, 공작물, 그 다음에 건물이죠, 그죠? 근데 지금 구분지상권은 뭐가 빠져 있어요? 수목이 이런 게 없죠, 그죠? 왜냐하면 땅속이나 하늘에 나무 심을 수가 없잖아요. 수목을 목적으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일반 지상권 아까 함정한테 한번 주면 이중으로 줄 수가 없었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이용 범위만 다르면 얼마지 2중, 3중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 지상권은 1필지 1부일 때는 도면을 갖다 줬잖아요. 근데 구분지상권도 이렇게 땅에 일정한 공간 일부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는 수평 상태를 가정해서 도면을 만들기 때문에 땅 속에는 하늘에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뭐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도면. 이 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수목은 안 된다, 이중은 가능하다, 도면은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도면을 못 가져기 때문에 신청서에 필요적 계획계획상으로서 범위를 특정하게 돼 있어요. 어떤 지점, 어디부터 몇 미터부터 지하 몇 미터까지 쓰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다른 범위를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무슨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었죠, 그죠? 약지 보이기 있었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가봐. 나 여기 지금 지하시설을 매설해서 들랑달 할 건데 또 토지 봤더니 지표상 굉장히 모래알처럼 물르더라. 또 여기다가 나수층에 50층 이상 건물 지면 안 돼. 왜?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 할 수 있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라 봤더니 이미 지표상에 전세권자들이 그 토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면 이 사람들이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승낙서를 갖다 줘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게 일반 지상권인지 구분 지상권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일반 지상권이 나오는지 구분 지상권인지. 왜? 세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일반 지상권은 목적이 건물, 수목, 공작물인데 구분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이라 뭐는 안 된다고요? 수목이고. 자, 일반 지상권이 이중으로 줄 수가 없었죠, 그죠? 근데 구분 지상권은 이중도 가능하고, 일반 지상권이 1필지 1부일 때는 도면 갖다 줬지만 구분 지상권은 도면을 제공하지 않는다. 네, 자, 한번 책 볼게요. 우선 그 앞에 331페이지로 가봐요. 그 331페이지에 위에 참고라고 있죠. 331 참고 있어요? 네, 위에 참고 한번 볼까요? 지상권은 단연성 개량 목초를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지만 다만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 있죠. 331페이지 제 위에 그 참고 본 거죠. 그거 보시고 자, 넘기셔서 자, 333페이지 와서 그 역시 참고 먼저 보세요. 333페이지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네. 구분 지상권 등기할 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왼쪽에 양가로 1번이 그 신청서에 그게 필요적 기록사항들이에요. 보세요.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그 목적인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쓰겠다. 구체적으로 명백히 기록하고 그 가로 2번이 임의적 기록사항이거든요. 설정행위로서 그 지상권의 행사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3번 볼게요.
구분 지상권 등기할 때 그 토지 등기입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가로에 보면 전세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죠. 그죠? 그럼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신청서에 그 권리자들의 뭘 갖다 달라? 승낙서. 자, 마지막으로 4번. 이중 지상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상하로 범위가 중복되지 않는 한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 지상권을 각각 따로 등기할 수도 있다. 여러분, 자, 9-1번 가볼까요? 자, 우리 이거 보물 노트 9-1번. 36페이지 있죠? 9-1 있어요? 쭉 오다가 각하 사이에 수목은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상하 구분에서 이중은 가능하다고 써 있죠. 그리고 왼쪽에 도면은 제공하지 않지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갖다 준다고 돼 있죠. 그리고 왼쪽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지하 지상의 범위를 특정한다고 돼 있죠. 그죠?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337페이지에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권 등기 한번 볼게요. 아까 지역권 살짝 맛보기 봤죠, 그죠? 이런 겁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 인수나 통행들을 위해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은 지역권인데, 아까 통행지역권 봤기 때문에 인수지역권 볼까요? 이런 거 보죠. 이쪽이 이제 저수지고, 자, 갑이 가지고 있는 논이 있고, 우리 가지고 있는 논이 있는데, 갑의 논에다가 지금 뭐를 심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 논이 꽉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송수관을 매설할 수 있죠. 그죠? 우리 물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 그러죠. 인수할 목적으로 갑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의 전부와 일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해요? 지역권. 자, 지역권도 자, 우리가 이렇게 승낙해 주는 토지를 뭐라고 했죠? 승역지. 승낙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그죠?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뭐 해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해 놔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등기로 가겠죠. 자, 여러분, 지역권 등기 행해지면 이득 보는 사람이 요역지 소유자일까요? 승역지 소유자일까요? 누가 유리하죠? 지역권 등기 행해지면 요역지 소유자 유리하죠. 이번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뭐가 되고? 권리자. 승역지 소유자가 뭐가 되죠? 의무자. 근데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도 권리자, 의무자 다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우리 지역권 할 때 역시 필요적으로서 세 가지를 필요적 기록상을 적어요. 어떤 땅이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 그 요역지, 승역지 표시와 목적. 목적은 통행, 인수, 관망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범위를 주어야 되죠, 범위. 자, 여러분, 승역지는 일필지 전부 빌렸을 수 있고, 일부 필요한 부분만 빌렸을 수 있죠, 그죠? 그 승역지는 전부나 일부 될 수 있어요. 일부일 때는 도면을 갖다 주면 됩니다. 근데 요역지는 자, 일필지 일부로 해서 필요한 거예요? 전부를 필요한 거예요? 전부. 일부에서 필요하면 이쪽은 노동사 못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역지가 일필지 일부가 가능하고 이때는 이제 도면만 첨부하면 됩니다. 임의적 기록상 무슨 특이야 이런 걸 안 봐도 돼요. 자, 근데 자, 우리 승역지와 요역지는 여러분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떨어져 있어서 돼요. 관할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 관할 등기소를 달리할 때 우리가 어느 등기소에 가서 지역권 등기를 신청하러 갈 것인가 그 얘기거든요. 자, 지금 송수관이 어디에 매설되어 있죠? 승역지에. 그래서 우리가 승역지 등기소에 지역권 등기다라고 신청으로 가요. 그러면 이 요역지에다가도 지역권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죠. 그죠? 그건 등기한이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직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에 나와요. 우리가 승역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요역지 등기소에 신청으로 가면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이다 이러면 X예요. 어디에 간다고요? 승역지에 가면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등기한이 어떻게? 직권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요, 이 민법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민법 얘기인데요. 우리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죠. 그죠? 그럼 요역지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땅 사고 팔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권에 이전이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권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갑에서 을로 가는 것은 주등기고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것은 부기등기라고 했죠. 을은 소유자 이외자라고 했죠. 그죠? 소유자가 지역권을 줄 때는 주등기를 해줘요. 근데 아까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줄 수 있었죠. 그럼 전세권자는 갑이 아니잖아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행해줘요. 그래서 그 지역권이 나오면 이게 승역지인지 요역지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내용들이 쭉 써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지역권이란. 나중에 여러분 민법에서 지역권 배우죠. 그럼 이렇게 그림 인수 지역권이 있고 아까 통행 지역권 있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 생각해가지고 저 책을 쭉 읽으면 다 문제 쉽게 풀린다니까. 아까 여러분 어디서 배우든 잘해요. 민법 같은 거 배우죠. 그죠? 그 가장 전형적인 거 예를 하나 딱 들어놓고 거기다가 개입해 보세요. 이렇게 읽는 거. 무슨 말겠어요? 그럼 아주 쉽게 이해하고 오래 이해 간다니까. 아까 지상권 생각하면 누구 생각을 했죠? 지상권. 한전. 논에다가 송전탑 세우는 거. 그 지상권으로 논이 좀 빌려 쓴다고 그러죠. 한전이. 그러고서 민법의 지상권 쭉 읽어보라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물권법을 먼저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물권법. 여러분 지금 민법에 40문제 나오죠. 그죠? 예, 여러분이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우린 절대평가라고 했죠. 그죠?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민법에서 점수가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민법의 물권이 14문제예요. 응? 40문제 중에서. 그잖아요. 모르나요? 14문제예요. 응?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게 맞아요, 지금. 그게 정답이죠, 뭐. 그 민법에 14문제인데, 물권이 점수 따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는 나중에 한 바퀴 도로가 나면 순서대로 할 필요 없어요. 물권법부터 먼저 해야 돼. 나중에 물권을 많이 해야 돼. 왜? 점수 따기 쉬우니까. 그리고 어디 가야 되냐면, 민사특별권을 가야 돼. 민특이라고 나오거든. 주택임대차법법, 가등기담보법 이런 거 나오거든요, 상가. 그게 두 번째 6문제인데, 그게 점수 따기 좀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계약법이야.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가 어려운 게 민총이야.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 민총. 근데 여러분이 맨날 민총만 시작하면 문제는 제일 어려운데. 그러니까 점수를 못 따는 거예요. 꼭 공부할 때는 뭐부터 하자? 물권법부터 해요, 물권법. 물권법. 무슨 말겠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민특으로 가야 돼. 그러고 나서 계약법 오고, 그리고 민총으로 가야 돼. 그게 원래 순서예요.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상대평가는 쉬운 것부터 해야 된다고. 어려고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훨씬 민총이 시간 투자보다 물권 투자하는 게 훨씬 점수를 많이 말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물권 할 때는 지상권 나오면 한전 생각하고 지역권 나오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생각하고 조금 이제 전세권 나오면 세입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저당권 나오면 금융기관 은행 이렇게 생각하고 소유권 나오면 땅주인 집주인 생각하고 무슨 말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리고 민법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갑은, 을은, 병은. 눈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갑은, 을은, 병은. 갑이 소유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저당권인지 매도인지 매수인지 제3자인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이 빨리빨리. 그래서 그거 찾는 거라고 있잖아요. 민법은 갑은, 을은, 병은 무슨 권이 있다 없다 이거 찾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이 있다 없다. 전세권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물권, 채권은 무슨 청구권이고 물권은 소유권이잖아요. 전세권, 점유권. 점유보호 청구권이 갑을병한테 있다 없다. 그거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맨날 이거 찾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 누구고 공동으로 갈 때 이게 단독인지 공동이지 신청서에 뭐가 필요적이고 첨부정보 이거 가져가는지 가져가지 않은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 각하하는 거지 각하지 아니, 그거 맨날 이거 찾는 8가지 물어본다니까. 등기법은 그거 찾는 거고. 민법은 절대 그거 한 문제도 안 나오고. 등기법은 무슨 권 있다 없다 그거 안 나오고.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첫 시간 지금 잡아줬잖아요. 그렇게 해야 문제를 풀 때 요게 포인트지 해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 있다니까. 그렇지 못하면 헤매버려요. 답을 찾지 어디 이게 지금 쭉 지문이 있는데 어디가 포인트인지 몰라요. 막 지문이 또 길어져 버리면 더 몰라요. 이게 어디서 하나 살짝 속이거든. 그걸 못 찾는 거지. 이걸 지금 해야 돼요. 자, 볼게요. 지역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지역권이란.
토지 소유자. 근데 가로에 보면 지상권자 되고 임차권자, 전세권자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설정 계약에 정한 일정한 목적, 통행 인수 등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 물건으로서 이렇게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인데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서로 관할 등기소를 달리하도 무방하다. 자, 신청인. 지역권에서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인데 근데 꼭 토지 소유자 외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그 존속 범위 내에서 지역권의 권리자, 의무자가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청세. 필요적 기록상 세 가지죠. 자, 승역 목적입니다. 그럼 뭐 보시면 되고 범위를 주어야 되죠. 범위. 보세요. 승역지는 전부에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설정할 것인지 기록한다. 지역권의 설정 범위가 승역지 일부일 때는 그 신청서에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다. 근데 요역지 표시. 자, 요역지의 소지의 지목 면적을 적는데 승역지는 일필지 토지 일부도 무마하지만 요역지는 일필지 토지 뭐해야 된다? 전부야 된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셔서.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기출 써 있어요? 그 기출이 있네요. 바로 밑에 오른쪽에. 기출 있죠? 지역권에서 승역지는 일필지 토지 전부해야 된다 이러면? 그렇지. 요역지가 전부해야 되지. 승역지는 전부 줄 수도 있고 일부. 아까 지금 송수관 매수는 거죠. 일부이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쑥 금방금방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보고. 자, 임의적 기록상 무슨 특약인데 안 봐도 돼요. 자, 등기 실행. 자, 우리가 어느 등기소에 신청으로 간다고요? 승역지. 그게 보세요.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역지 등기부의 을구사항란에 그 등기의 목적, 접수일을 지역관자 등을 기록하고 요역지표를 써서 소지의 지번을 적는다. 근데 꼭 요역지 지역권. 1번만 보시면 돼요. 승역지와 요역지가 동일한 등기소 관할. 자, 이 경우 승역지 등기부의 지역권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요역지 등기 을구사항란에 지역권의 목적 뜻, 승역지와 지역권의 목적 범위 등을 어떻게 적는다고요? 그렇죠. 직권으로 이렇게 적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가볼까요? 요거 10번 있죠. 10번. 자, 36페이지. 지역권 나와 있어요? 네. 권리자가 누구죠? 권리자가? 요역지 소유자. 의무자가? 승역지 소유자. 근데 꼭 소유자일 필요 없이 꼭 전세권자도 된다고 돼 있죠? 네, 전세권자, 지상권자도 다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어느 등기소에 신청으로 간다고요? 승역지 등기소에 신청 써 있죠, 그죠? 그럼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어떻게 해놓는다고요? 직권 이렇게 써 있네요. 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요역지 표시와 목적 범위인데 오른쪽에 자, 일부가 되는 것은 승역지예요, 요역지예요? 승역지가 일부 이때 도면 갖다 줬죠, 그죠? 근데 요역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전부. 아까 B번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은 당연히 뭐 된다? 이전된다. 등기 없이 넘어왔죠, 그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는 줄 수 있었죠? 근데 공유 지분은 용익권 안 됐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을구에 적을 때 아까 소유자가 지역권 들 때는 주등기죠. 근데 전세권자가 지역권 줄 수 있었잖아요. 이건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건 부기등기로 행해진다 돼 있죠. 여러분 그 문제 한번 잠깐 가볼까요? 340페이지. 문제 있어요? 자, 1번 문제만 그냥 볼게요. 지금 저는 여러분 문제 풀어주죠, 그죠? 우리 뭐 풀러 간다고요? 문제가 왕도예요. 이론이 왕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왕도라니까. 가장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약한 게 문제 푸는 게 약한 거예요. 1분 안에 탁탁탁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여기 포인트가 뭐고 포인트가 뭐 빨리빨리 찾을 수 있거든. 근데 문제 푸는 거 힘들다고 나중에 안 풀어요, 여러분이. 막 7, 8월까지 맨날 이론만 막 읽다가 9월 달에 막 들어가지고 문제를 딱 풀어봤더니 안 풀려.
그러면 1년 농사 헛한 거예요, 헛한 거. 나는 이론은 몰라. 근데 문제는 풀려. 그럼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 뭐 풀러 가는 거니까? 문제 풀러 가는 거야. 1분 안에 문제를 풀러 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민법이나 학교를 볼 때 이게 요즘 문제가 지문이 길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예 40문제인데 그냥 35문제만 풀자. 5문제는 그냥 찍자. 그런 생각으로. 왜? 아직 못 푸니까 어차피 찍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해. 내가 느리다. 이렇게 좀 느리고 속도가 느리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약간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40문제인데 35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문 긴 거 이런 것은 그냥 안 푸는 거야. 그리고 35문제만 정확히 풀어서. 왜? 그래도 내가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점수만 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한 방편이에요.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해줬지만 이렇게 하나씩 또 가가면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들 하거든요. 3월 말부터 모의고사 있을 거예요. 꼭 보여야 돼요, 여러분 모의고사. 예? 예,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장에. 전체 전국 모의고사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뭐냐면 시험장에 가서 시간 배정을 못 하는 거야. 마킹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잘못 마킹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놓고 그것 때문에 잘못해서 뭐 안 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한두 문제 차이로. 올해 지금 중개사법이 2문제가 구제됐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이 지금 구제가 안 될 거죠. 그거 안 될 건데 됐다 해가 지금 뭐 축척인데 적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축척 이렇게 나오죠. 응? 근데 이게 오타 해가지고 적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하나 빼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 공고를 했는데도 어디 학원은 늦게 공고되고 그래가지고 다 정답, 모두 정답 뭐 이런 거. 오타인데. 이렇게 해서 좀 나온 게도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제 푸는 거 잘 보세요. 자, 예제 문제 볼게요. 344페이지, 340페이지. 그래서 제가요, 우리 요 보물 노트에 지금 암기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도 지금 실어놨잖아요. 예? 나중에 이거 좀 암기상 좀 하다 보면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 걸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여기다 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중에 암기하고 그러면 여기 문제를 푸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자, 예제 보세요. 지역권 느끼다 틀린 거 지금 340페이지 1번 승역지에 아까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자로서 의무자가 될 수도 있었죠. 꼭 소유자일 필요 없었잖아요. 전세권자, 지상권자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2번. 지역권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줬네요. 그죠? 응? 그러면 그 지역권 느끼는 전세권의 무슨 느끼로? 그걸 주등기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맨날 그 등기 보면 그게 문제잖아요. 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지역권 설정자 의무자가 공동이고. 자, 4번 볼게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인 기록사항에 아까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이죠? 자, 5번. 요역지 소유자가 바뀔 수 있었죠. 그러면 지역권의 이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해서 원칙적으로 지역권이 이전 느끼가 돼야 돼요. 당연히 취득했어요. 당연히 취득했죠. 이전 느끼 없더라도.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여러분 2번에 지역권 등기에 대해서 틀린 거 이렇게 써 있죠. 그럼 그 2번 먼저 보세요. 2번. 자, 요역지 소유권이 아까 이전될 수 있었죠. 그럼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도 뭐 된다? 이전된다. 근데 5번 볼게요. 승역지의 지상권자라고 써 있죠. 그죠? 그 승역지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어요? 있어요?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 여러분 예제 문제에 지금 봤던 게 뭐예요? 지금 그 동그라미 2번 저기 1번이죠. 1번. 예제 문제에 지금 제 위에 1번에 1번 있죠. 같은 지문이죠. 그리고 예제 문제 1번에 5번하고 2번에 지금 2번에 2번하고가 반대되는 거죠. 예? 맞죠? 1번에 5번하고 2번에 2번이 지금 반대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거기서 거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5를 X, 이렇게 X를 5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나요?
지금 이게 1번 문제는 19회 때고 2번 문제는 24회죠. 그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지문도 이렇게 살짝 바꿔서 있다를 없다를 없다를 있다를 이렇게. 그 내용들 그냥 바꿔 뿐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전세권 하러 갈게요. 자, 343페이지 전세권으로 갑니다. 저 전세권은 개념이 이래요. 자, 뭘 꼭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을 꼭 지급해야 돼요. 타인의 부동산, 아까 지상권은 땅지짝에서 땅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권은 토지 건물을 다 쓰니까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이게 지금 민법상 물권적 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권도 물권 전세니까 전세 계약하고 전세금만 줬다고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등기 절차 8가지 절차 또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객체해 보세요. 우리 부동산 일부 안방만 전세 줄 수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공유 지분 1662분의 346 전세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지금 농지 전세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번 전세 준 거 베타 되기를 이중으로 전세 줄 수 없죠. 그죠? 이 집 전부 전세 줄 때.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동으로 가겠죠. 권리자, 의무자가 가는 거겠죠. 그죠? 자, 우리 전세권 할 때 권리자가 누구였어요? 권리자가? 전세권 설정할 때 권리자가 전세권자가 권리자라고 했잖아. 헷갈리면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 집주인은 지금 이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전세권이 들어가면 전세금 받지만 사용 수익권을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거잖아. 그럼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라고 했잖아. 그럼 누가 권리자죠? 그래요.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자가 권리자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맨날 또 헷갈려요. 만약에 한 9월 달에 갔는데도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용 수익권을 이 사람이 뺏어오는 거잖아. 전세금을 줬지만. 등기한이 보고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뭐가 되고 등기? 권리자. 토지 소유자와 땅 주인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뭐가 되죠?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설정자라면 땅 주인 집주인 생각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공동. 자, 우리 신청서에 필요적이 있고 임의적이 있거든요. 필요적은 전세금과 범위인데 아까 일부 줄 수 있었죠. 그죠? 그때는 도면만 갖다 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임의적 기록사항은 약지 보이기가 있었죠. 그죠? 존속 기간 나온 게 양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배울 텐데 물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소유권 양도할 수 있죠. 이전할 수 있죠. 지상권도 이전할 수 있고 나중에 저당권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없는데 특약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나와요. 민법에서. 뭐냐면 이 전세권이에요. 자, 우리 전세권 설정하면서 야, 전세권자야, 니만 집 깨끗이 쓰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3년 동안 너만 전세 살고 다른 사람들이 전전세 주면 안 돼. 이렇게 전세권을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 임의죠. 자, 그리고 이제 전세권을 을고 얘기해 줄 때 지금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되는 거죠. 그죠? 아까 갑에서 을로 가는 거 그건 주등기에 썼어요? 부기등기? 그래요. 전세권 설정 이거 을고에 처음 생기니까 이렇게 1번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 줍니다. 자, 거기까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전세권 볼게요. 자, 343페이지 의. 자, 전세권이란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한 제도다.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자에게 경매 청구권이나 우선 변제 청구권도 있다. 뭐 그 정도 보시고. 자, 객체. 전세권은 한 개의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중 전세할 수 없고 공유 지분이나 농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할 수 없다. 자, 신청이.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갑니다. 자,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전세금이나 전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근데 밑에 임의적 기록상 범위 보세요. 범위.
전세권의 목적인 토지 건물의 범위를 기록하고 부동산의 일부가 전세권 목적일 때는 지적도나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목적 부분을 표시하는데 니은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 있기 때문에 성질상 부동산의 공유 지분은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 여러분 오른쪽에 기출 볼까요? 오른쪽에 기출이 있죠? 자, 전세권 범위가 건물 전부일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건물의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이러면 X이죠. 전부일 때, 일부일 때. 그렇죠. 일부일 때만 도면 갖다, 전부일 때는 갖다 주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넘기셔서. 자, 임의적 기록사. 존속 기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뭐만 하면 합격한다 우리? 계급만 하면 된다. 계급만 하면 돼요. 내가 처음에는 지금 법률 용어들이라 낯설 수 있고 잘 안 들을 수 있고 또 금방 까먹을 수 있거든요. 계급만 하면 돼요. 계급 하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합격해가지고 저기 지금 경매도 하고 계약서 작성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계약서 여러분 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계약서 할 때 그 특약 같은 걸 잘 작성해야 되거든요. 잘못 특약 같은 거 해놨다가 나중에 덤터기 쓰는 거예요. 다른 것은 똑같아요. 계약서 작성할 때. 근데 뭐 권리자, 의무자, 뭐 전세권자 이름, 뭐 주소 이런 거 쓰는 거 똑같은데 특약을 잘 해야 돼. 그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특약들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그래야 내가 덜 타격을 나중에 받고 특약 내용들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걸 지금 나중에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합격하고 실무하기 전에 지금 이제 배우시면 좋아요. 자 볼게요. 자, 존속 기간입니다. 임의죠.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전세권은 요소는 아니지만 등기 원인 정보에 그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는 신청서에도 기록한다. 니은 민법 얘기입니다.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 넘지 못하고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1년 미만하면 1년 합니다. 이것은 전세계약이 존속기간이 만료로 종료되면 그 전세권을 설정에 따른 등기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위약금, 배상금 이런 것들이 임의적이고, 자 아까 전세권 처분금지 특약이라고 써있죠, 그죠? 볼게요. 설정행위로서 전세권의 양도나 담보의 금지 또는 전전세나 임대 금지의 특약이 원인 서면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를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도 기록한다. 자, 실행. 전세권을 을구에 그 독립등기로 고쳐놓으세요. 주등기로. 지금 독립등기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에다가 자, 큰 6번은 이건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한 것, 정리한 거 가볼까요? 요거 보물노트에 정리한 거 있겠죠? 자, 11번 등기 있을 거예요. 36페이지에 보면. 자, 전세권 설정할 때 권리자가 누구죠? 권리자가? 전세권자.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자, 오른쪽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전세금과 범위라고 써있죠? 네,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존속기간과 양도금지 특약 써있죠? 자, 오른쪽에 일부일 때 도면 갖다 준다고 써있죠? 밑에 것들은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 각하사에 볼까요? 공유 지분은 전세 줄 수 없고 농지 전세 줄 수 없고 이중 전세 줄 수도 근데 부동산 일부 줄 수는 있고. 자, 을구에 지금 갑에서 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소유자로부터 처음 하니까 무슨 인기로? 그래요. 주등기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 전세권이 지금 3년 이렇게 적용하면 그죠? 3년의 존속기한이 끝나면 우리 전세권자는 이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죠? 이 반환 청구권의 전부 일부를 양도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따른 전세권의 일부 이전 느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주인한테 여러분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종료 중에 할 수 있을까요? 종료 후에만? 종료 후에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 종료 중에는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종료 후에만 양도할 수 있고요. 그 양도액이 2억에서 1억이 넘어가는 2억이 넘어가는 이렇게 양도액을 적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줘야 돼. 좀 전세권이 설정됐다가 전세권이 이전이 넘어가는 거죠. 이건 지금 전세권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에서 을로 가는 거 다 그건 주등기야.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설정됐다가 이전되는 거. 아까 지상권 이전, 좀 다음 주에 보지만 전세권 이전, 지역권 이전, 임차권 이전 다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니까. 무슨 말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344쪽 제일 밑에 큰 6번 보세요. 전세권의 이전 등기 써 있죠. 자, 전세권의 이전 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을 이전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갈 때 전세권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설정이 아니라 이전 등기니까 부기 등기죠. 그죠? 부기 등기입니다.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환 범위 내에서 유예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3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양도액을 신청서 내용으로 등기시에 제공하고. 자, 오른쪽에 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기 등기부가 있죠. 그죠?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순위번호가 1번 써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전세권 이전은 1- 이렇게 부기 등기를 써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용익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저당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 뒤에 2번 잠깐 먼저 보세요. 2번 그 346페이지에, 요거 보기 전에, 요거 지금 요거 정리하는 거 잠깐 볼까요? 요거. 그 11-1번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보물노트에 36페이지에 11-1번 있죠? 찾았나요? 예. 전세금 반환 채권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써 있죠. 존속기간 종료 중, 종료 후, 양도액 적는다고 이게 써 있죠? 쭉 오다 보면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다.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그 346페이지에 문제 하나 있어요? 예, 문제에서 답만 볼게요. 자, 전세권 등기다 틀린 거 이렇게 써 있죠? 예? 4번, 5번 볼까요? 4번 볼게요.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 이렇게 써 있죠?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아까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없죠. 종료 후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거잖아요. 맞죠? 예, 소멸하기 전이라고 써 있으니까 존속기간 종료 후에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5번에 볼게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때는 아까 양도액을 기록했죠. 그죠? 2억인지 1억인지 예, 그렇게 여러분 기록해 하시는 거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 받고 그 349쪽에 그 임차권 등기가 나오는데 이 임차권 등기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래서 민법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민법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좀 배워야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임차권 명령 등기라는 거. 그걸 때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저당권은 이제 가볼 건데요. 그 356페이지에 이 저당권이 자주 시험이 나와요. 거기 봤더니 28회도 나오고, 그죠? 기출 있잖아요. 29회도 나오고, 30회, 올해 32회도 나왔죠, 그죠? 이 저당권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왜 이게 자주 등장하냐면, 요거 한번 잠깐 가볼게요. 요게. 지금 저당권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37페이지 보면, 13번 등기가 뭐예요? 저당권? 설정. 14번은 저당권 이전이 있죠. 15번은 저당권 말소라고 써 있죠. 16번은 근저당 이렇게 써 있죠. 네 가지 등기가 저당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해가지고 요 네 가지를 하나씩 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저당권에 대한 네 개 등기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여러분이 저당권을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 공부할 때 좀 이게 저당권을 설정 등기로 가는 건지 무슨 등기? 설정.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4번에 저당권 무슨 등기라고 돼 있죠? 이전 등기로 가는 건지 15번에 저당권 말소 등기인지 16번에 무슨 저당인지 근저당인지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까 다 그러잖아요. 무슨 등기는 우리 등기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 말소 등기는 근저당권 등기는 해가지고 8가지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등기로 가는 건지 주어를 잘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답을 골 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 했어요? 등기 보면 주어는 다 왼쪽에 무슨 등기는이잖아. 이거 8가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한 거 여기까지 하는데 복습만 할 거예요. 자, 오늘 요거 가지고 복습할게요. 요거 가지고. 자, 지난주에 1번 등기 봤죠? 1번 등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좀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죠? 보존 등기가 매년 나오다가 여러분 올해 안 나왔다고요. 여러분 282쪽 잠깐 가볼게요. 282에 282쪽에 보면 거기 기출 지문 있죠. 예?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보면 27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위에 27에 이렇게 써 있죠. 28에 놓고 29에 써 있죠. 30에 이렇게 써 있죠. 31에 써 있죠. 올해 시험에 32에 있었거든요. 자주 나오다가 올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좀 책을 보다가 이렇게 기출문제에 써놓은 게 있죠. 그죠? 그럼 많이 나온 것은 계속 나올까, 안 나올까? 계속 나와요. 나중에 우리 등기법에 매년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정도 가등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잠깐 가볼게요. 우리 어디에 보면은 가등기라고 해가지고 페이지 404페이지 가보세요. 404페이지에 가등기라고 써있죠. 응?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왔죠. 매년 2문제 나와요. 민법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내년에도 가등기는 100% 나와요. 그럼 1순위가 가등기예요. 무슨 말 알겠나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눠준 자료에 보면 다음 주에 이제 필수서에 나왔는데 그 순서들이 있거든요. 가등기.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요 자료 있죠. 요 자료에 지금 가등기가 썼었잖아요. 39페이지 가볼게요. 39페이지에 24번 등기 요 보물노트에 24번에 가등기라고 나오죠. 25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나오죠. 그죠? 그게 1순위라니까. 무슨 순위? 1순위. 그럼 그거는 달달달 해야 돼. 왼쪽으로 있는 거. 다른 건 못하더라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1번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거 옆으로 쓰인 거 지난주 한 거. 그거 달달달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는 강약 조절을 해서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온 부분을 여러 번 자주 나온 부분. 나중에요. 우리 지적법에서는 1순위가 지목이에요. 뭐라고요? 지목. 지목이 매년 2문제 나왔었어요. 27회. 올해만 한 문제 나왔어요. 매년 2문제 나오다가. 지목이 1순위고 나중에 이제 축척 변경이라고 나오거든요. 뭐 청산가리 15개 나중에 암기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게 2순위예요. 나중에 이제 등기법도 이제 순위 매겨가면서 여러분한테 해줄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그렇게. 우리 등기법은 특히 반타작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하시니까 자, 요거 오늘 요거 했던 2번. 우리 소유권 보존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자, 요 매매부터 볼까요? 자, 2번. 요거를 복습할게요. 오늘 이거 했잖아요. 그죠? 요거 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자, 요 34페이지. 자,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인기는 공동으로 가져 계약이니까. 권리자가 누구죠? 권리자가? 배수인. 의무자가? 매도인. 그래서요, 나중에요, 등기법에 다음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니까 등기 권리자 이러면 누구 생각하면 돼요? 매수인. 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오면?
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법에 권리자, 의무자 나오면 가장 적용적인 게 매매니까. 그렇게 나중에 보면 이런 나와요.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권리자 갈 때 제공한다, 의무자 갈 때 제공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까 권리자는 누구라고요? 매수인, 의무자는 매도인. 그렇게 하나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등기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한쪽에 안 가면 판결바에서 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거기서 확정된 무슨 판결만? 이행 판결만 단독이라고 했죠, 그죠? 그 위에 여러분 보존등기에 판결 있죠. 왼쪽에 있어요? 일단 판결의 종류를 불문했죠. 거기는 확인, 이행, 형성 다 된다고 써 있죠. 보존등기 할 때는 1번에. 근데 지금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 이행 판결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나중에 쭉 오다가 각하사유에 부동산의 일부는 안 돼 있었죠, 그죠? 근데 공유 지분을 할 수 있다고 써 있죠? 자, 이제 상속 보세요. 자, 상속. 3번 상속 나와요? 자, 우리 상속은 언제 넘어왔죠? 사망시. 자, 우리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 아까 협의 분할할 수 있었죠? 전후 인감피디 전이후경 기억나나요? 상속 등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된 후에는 소유권, 경제 등기. 오른쪽에 단독으로 갈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 안 가져갔죠, 그죠? 상속 증명서면 갖다 주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오른쪽이 중요하죠.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전원명으로 할 수는 있다. 그게 1번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똑같죠, 그죠? 보존등기도 자기 지분만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전원명으로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유증이죠, 유증. 유증 나오면 마담 생각하면 되죠, 그죠? 할아버지가 마담한테 주는 것. 자, 그 중에서 포괄 특정할 것이 다 공동이다, 단독이다. 공동이고, 수중자가 거래자고,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죠, 그죠?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는 포괄 유증은 언제? 사망시. 특정 유증은 뭐 해요? 등기. 자, 원인 날짜가 사망인데 조건이 붙으면 조건 성질이죠, 그죠? 그리고 상속 등기 하고 넘어갔어요. 상속 등기 없이. 없이. 그리고 리을에 보면 아까 유류분이라고 있었죠, 그죠? 유류분은 침해하더라도 각한다, 수리한다. 수리한다. 자, 첨부 정보로서 유언장과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가져가죠, 그죠? 근데 자기 지분만 오른쪽에 있었죠, 그죠? 자기 지분만 된다, 안 된다? 된다. 마담은 서로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자기 지분만 갈 수 있었죠. 위에 상속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기 지분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써 있었잖아. 근데 유증은 반대죠, 그죠? 자기 지분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미등기된 거 유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존 등기죠? 그리고 그 보존 등기 보세요. 자, 보존 등기 할 때 거기 대장에 최초 써 있죠? 응? 지금 보존 등기 1번 보고 있어요? 자, 대장에 최초 써 있죠? 어떤 수중자는 보존 등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포괄 수중자는 할 수 있었잖아. 근데 무슨 수중자는 그러면 안 돼? 특정 수중자는 안 되지. 미등기된 거 유증 있을 때. 아까 했었죠? 네, 그렇게. 여러분, 다 지금 몰라도 돼요. 언제까지 알으면 돼요? 10월? 내년 10월 29일까지 알으면 돼요. 하나씩 조금씩. 자, 다시 이제 수형 가볼게요. 자, 35페이지. 5번째 수형이 있죠, 그죠? 수형을 강제적으로 뺏어오니까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 수형은 원시시대에 깨끗한 권리자여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뭐는 직권 말소지 않아? 상속과 지역권. 아까 상역이라고 했죠, 그죠? 그건 직권 말소되지 않고 원인 날짜 수형 개시일이고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안 갖다 주고 협의 성립 확인서는 갖다 주고 오른쪽은 나중에 볼 거고. 자, 7번 아까 환매 특약 등기 있었죠? 네,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와 반대됐죠, 그죠? 그럼 권리자 의무자와 매매와 반대돼서 공동을 가죠. 근데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할 때는 매수인이 권리자인데 환매 등기는 매수인이 뭐가 되죠?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권리자. 자, 환매 등기 5년 지나면 환매 등기를 없애버리죠, 그죠? 증권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있었잖아요. 환매권 우리가 뭐 하러 갔을 때? 행사. 나중에 뭐 행사하고 직자에서 직행버스 이렇게 또 암기도 해요. 근데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공동신청 말소죠, 그죠? 환매 등기 할 때 필요적으로서 대금과 비용이 필요적이죠. 임의적인 환매 기간이고, 그 다음에 환매 등기는 소유권 등기와 별개의 신청서 제출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쭉 오다 보면 환매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29조 2호에서 각하시킨다. 이 29조 2호는 이제 각하사유예요. 나중에요. 우리 등기법은 여러분 민법도 마찬가지인데 법조문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조문을 알아야 되는 게 딱 하나 나와요. 지금 등기법에 제가 지금 조문 하나 표시되어 있죠. 몇 호라고 되어 있죠? 29조 2호. 나중에 요 29조 1호, 2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1호가 이제 각하사유예요. 1호가 관할 위반이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음 중 뭐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렇게도 나오고 하고 다른 조문 하나도 안 나오는데 29조 1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민법에서도 다른 조문 안 나오는데 대개 보면 103조, 뭐 반사이지에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조문 표시가. 다른 건 조문 표시 없어요. 근데 그리고 몇 개는 조문 표시인데 등기법과 지적법 조문 표시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요건 조문 표시가 나와요. 29조 몇 호? 1호하고 2호. 요게 나중에 각하사유예요. 거부사유. 그래서 그건 나중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 나중에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거요. 그 다음에 환매등기를 을구해 줬어요. 갑부에. 갑구죠. 그죠? 무슨 약정 나온 것은 다 주등기다, 부기등기. 그래요. 부기등기. 을구에 주등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넘기셔서. 용의권에 지상권 나와 있죠? 지상권 우리 한전 생각했죠? 그죠? 권리자가 누구예요? 지상권자.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 자, 필요적 기록상에서 목적과 범위고 임의적은 지료 존속 기간인데 존속 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뭐하고? 가능하고 우리 아까 최단 기간이라고 있었죠. 그죠? 그게 위반해서 저가 따라도 각한다, 수리한다. 네, 수리한다. 전부일 때 도면 갖다 준다. 일부일 때. 일부일 때. 자, 각하사유 보세요. 공유 지분은 지상권 줄 수 없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일용이 엄마, 지용이 엄마. 네? 부동산의 일부의 용의권은 됐죠. 일용이. 근데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의권, 지용이 안 됐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공유 지분은 안 되지만 또 이중 지상권 안 되고 부동산의 일부는 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을구에 이제 소유권 2위 권리들은 다 을구에 적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갑에서 을로 가니까 주등기에다가 여러분 구분 지상권이라고 있었죠? 우리 광고탑 선전한 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쭉 오다 보면 수목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상하 구분해서 이중 줄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는 땅속이나 하늘에 도면이 없으니까 구분 지상권은 때는 도면 첨부하지 않고 그리고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필요했고 왼쪽에 보시면 도면을 갖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범위를 특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사용 제한 특이할 수 있었고 자, 아까 지역권, 통행 지역권 뭐 논에다가 송전 둘이 송수관 매설에서 물건을 인수 지역권 봤죠. 그죠? 자, 권리자가 누구죠? 권리자가 요역지 소유자, 의무자가 승역지소. 근데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거기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도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관할이 다를 때 어느 등기소에 신청으로 가요? 승역지. 그럼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를 등기하니 어떻게? 직권. 그러시고,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어떤 땅이 요역지인지 표시와 목적 범위. 자, 오른쪽이 중요하죠. 승역지가 일부가 돼요? 요역지가 일부가 돼요? 승역지. 아까 그림 봤죠? 그죠? 요역지는 일필지 뭐 해야 되고? 전부. 자, 그리고 지역권은 비번,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땅이죠. 그죠? 그럼 요역지의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등기와 지역권이 이전됐어요? 당연히 이전됐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전이 됐었고, 부동산의 일부는 줄 수 있지만 공유 주면 안 됐고, 을구에 줄 때, 아까 소유자가 지역권 줄 때는 무슨 느끼고? 주등기고. 근데 아까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지역권 줄 수 있었죠. 그거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럼 부기등기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전세권 볼게요. 공동으로 갈 때 권리자가 누구라고요? 전세권자. 의무자가 전세권 설정자. 오른쪽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전세금과 범위,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존속기간과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었고. 자, 일부일 때 도면 갖다 줬죠. 그죠? 자, 오른쪽에 보세요. 공유 지분은 전세 줄 수 없고, 농지 전세 줄 수 없고, 이중 전세 줄 수 없고, 근데 부동산의 일부는 줄 수 있죠? 그 전세권은 을구에 적을 때 갑에서 을로 가는 거니까 주등기라고 써 있죠? 그다가
거기 11-1번에 우리 전세권 존속기한이 끝나면 집주인한테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었죠. 그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때는 기간 종료 중 종료 후. 그리고 양도액을 적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전세권 이전 얘기잖아요. 설정이 아니라. 이전은 전세권이 발생했다가 가는 거죠. 그죠? 그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 그건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여러분, 거기에요. 지금 13번 보세요. 저당권 설정 써 있어요? 야, 저당권도 나중에 보시면 이제 소유자가 저당권을 주는 것은 주등기라고 써 있죠. 우측에. 예? 나중에 전세권자가 저당권 주는 것은 부기등기라고 써 있죠. 그다가 그 14번에 저당권 설정이 아니고 이전이죠. 예? 이건 저당권자가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느끼라고? 부기. 아까 대부분 자 을구에 설정 느끼들은 되게 주등기죠. 그죠? 소유자가 주는 거니까. 근데 을구에 있는 거 설정됐다가 이전되는 거 그건 다 무슨 느끼로? 그래요.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주등기 부기등기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복습까지 해줬어요. 특별 안 봐도 돼. 집에 가서 복습 안 해도 돼. 뭐 해야 돼? 민법 해야 돼. 제일 먼저 민법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동차하게 할 수 있다니까. 5월 달에 집에 가가지고 제가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개그만 하면 합격하는데 순서가 있어. 공부를 민법을 해야 돼. 민법.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민법 해가지고 5일은 민법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민법 했으면 안 했어. 했으면 안 했어. 달력에다가. 세대력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달력에다가 하나씩 체크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5월달, 6월달 가면 편하게 1, 2차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1차가 안 돼버리면 나중에 2차는 해도 될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될까? 그렇게 고민하거든요. 고민하기 전에 우리 지금 해놓으면 돼요. 학교로는 들락날락해요. 이렇게. 그냥 학파가 있어서. 그래서 학교론에서는 점수를 이제 누가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 따는 거 생각하지 말고 민법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 그래서 학교로는 50점, 민법은 70점 이런 작전해야 돼. 지금 안 되면 민법은 55점, 민법은 65점, 학교로는 55점. 이렇게 해야 돼. 지금 10명에 9명은 그렇게 합격해요.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은 학교는 더 잘 맞아. 왜? 학교는 그 경영, 경제하고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학교론도 자꾸 그리는 거 이러면 수요 공급 나오면 말로 하지 말고 자꾸 그리시고 뭐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그 국선일 교수가 잘 가르쳐 주니까 하실 거고 우리 공시법은 지적법 잘 해야 돼. 그 지적법은 요 암기상 있었잖아요. 요 앞에 좀 암기상 있죠, 그죠? 요걸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시고 자 우리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예, 연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이제 저당권 이런 거 할 거예요. 저당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요 제가 제 카페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한번 쭉 돌아가셔 버리면 제 카페에 가입하면 요거 지금 제가 요걸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요거부터 조금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한 번 돈 다음에 제가 이거 2시간짜리로 설명해 놓은 게 있고 그게 조금 이제 내가 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은 40분에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요게 좀 자세해요. 조금 덜 자세해요. 그 말로 이렇게 얘기 써 있는데 좀 덜 자세하거든요. 그거 보시면 또 여러분이 나중에 전철 타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마치고 설명 마칠게요.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고생들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